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보통의 가족 오픈토크를 진행하게 될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굳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과 함께라면 부산이 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보통의 가족의 감독님, 허진호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분들 함께 등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통의 가족의 허진호 감독님과 그리고 재환 역의 설경구 배우님, 그리고 재규 역의 장동건 배우님, 그리고 영경 역의 김희애 배우님, 지수 역의 수연 배우님까지 자리하셨습니다. 저희 부산 관객분들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와, 사실 본격적으로 영화제가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제일 끝에 계시는 수연 배우님부터 부산 영화제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영화로 온 거는 이제 두 번째 같은데요. 너무 설레고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희애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날씨가 서늘하고 이제 가을로 바뀐 걸 오늘 더 느끼는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동건 배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오늘 비가 올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산은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 개인적으로는 참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곳인데 항상 올 때마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설경구입니다. 네. 네. 저도 비가 와서 걱정을 했는데 여기 천장이 있네요. 예. 예. 이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통의 가족을 감독한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보통의 가족이 국내에서 첫 상영을 하거든요. 관객들과 만나는 첫 자리인데 이런 또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보통의 가족 많이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통의 가족이라는 이 작품을 조금 먼저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밀도 있고 쫀쫀한 그러나 또 의외의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영화를 보시지는 못하셨을 때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상영이 시작이 될 텐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 중에서 비교적 관찰자에 가까운 수연 배우님께서 이 영화 보통의 가족 어떤 영화인지 관객분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저희 담당은 동건 선배님이신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형제가 있는데요. 형 재환 부부와 그리고 재규 부부가 아이들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이거를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각자 좀 수습을 하려는 상황 중에 각자의 신념과 이런 자존심과 여러 가지 두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갈등들이 일어나면서 전개가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이 네 분들이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또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또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상당한 그런 영화인데요. 장동건 배우님께는 새로운 롤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오기 전에 이게 토론토 또 국제영화제에서 또 상영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장에서 느꼈었던 해외의 반응들 중에서 가장 좀 의외였었던 관객들의 반응이 있었나요? 이 영화가 이제 한국에 소개되어지기 전에 그 해외 영화제 토론토 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해외 관객들에게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되게 신기하고 놀랐던 것은 이제 이 영화의 어떤 담고 있는 소재나 주제는 그 전 세계 나라와 문화를 다른 것들을 다 초월해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공감이 될 거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그것 이외에 이 영화에 나오는 어떤 약간의 그런 블랙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이
그 해외 관객들이 다 일일이 반응을 해주시는 걸 보고 그 지점이 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었어요. 의외로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네, 네. 했던 그런 순간들이 네,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미 네덜란드에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었던 그 작품을 소설 작품을 이탈리아, 뭐 미국, 뭐 네덜란드 영화되기도 했었던 그런 영화였는데 감독님이 더 디너라는 원작을 영화화, 한국에서 영화하면서 원작에서 꼭 가져오고 싶었던 뭐 정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장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대사가 될 수도 있고 꼭 이것만큼은 바뀌지 않았으면 혹은 이것만큼 꼭 가져오고 싶었다라고 생각한 그 부분이 있었나요, 허진호 감독님? 글쎄요. 이제 그 디너라는 원작과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에 제의를 받았을 때 네. 영화로 제의를 받았을 때 이거를 내가 그 이전에 만든 영화보다 또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원작이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양면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식에 관한 어떤 자식 때문에 부모가 가지는 어떤 도덕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로 그냥 제가 그 부모가 됐을 때 바로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 부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떤 이런 어떤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화에서 많이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김혜 배우님, 저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사실 가장 평범한 대사이기도 했었지만 제일 소름 끼쳤던 게 자식 앞에선 약해지게 돼 있다라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제일 무섭게 들렸다거나 혹은 본인이 연기했던 혹은 다른 사람이 연기했던 가장 소름 끼쳤던 공감되는 어떤 대사가 있으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대사는 감독님하고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연경이 막 설득하면서 아니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면 교회 절은 왜 다니냐. 그쵸. 네, 그런 말이. 그리고 교회나 절 뭐 성당에 가면은 참 바보같이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별 쓸데없는 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대사가 생각나네요. 자식이 부모 맘대로 되면 이 세상에 교회 절이 왜 있겠냐 했던 그 대사였었죠. 네. 근데 정말로 계속해서 스스로도 이게 나라면 내 경우라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이 네 사람이 그런 아이들의 범죄 현장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사실 뭐 그전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사건은 어떤 이 네 사람이 무너져가는 어떤 트리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그걸 뚫고 들어간 트리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간들의 그런 욕망과 결핍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예. 네, 그 인간들의 욕망과 결핍 그리고 이 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희한한 갈등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곧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남일 같지 않은 이 남일 같은 그런 뉴스가 내 자식의 일이 되면 정말 다른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나라면이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허진호 감독님은 사실은 굉장히 평소에 배우들하고 대화를 깊게 나누시는 걸로 유명한데 설경구 배우님 어떠셨어요? 이 영화를 관통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허진호 감독님과 어느 정도의 깊은 대화들을 나누시면서 또 촬영을 해 나가셨는지요? 네. 집요하신 분이시라고 아까 잠시 액터스 하우스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뭐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봄날은 간다 영화 찍을 때 제가 옆에서 공공의 적을 찍고 있어서 제가 좀 일찍 끝나서 거기 허진호 감독님은 어떻게 촬영을 하시나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현장을 갔다가 한 커트도 찍는 거 못 보고 왔어요. 계속 대화를 하셔갖고 이영애 씨랑 버스에 두 분이 앉아서 앞뒷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또 둘이 또 말이 없어요. 그러다 또 얘기하고 그래서 언제 찍어요? 그랬더니 아직 멀었어 그러더라고요. 스태프분들이. 그거에 비하면은 뭐 요새는 그래도 많이 안 하시는데 근데 이제 촬영 전에 저희가 요새 노동 시간이 생기면서 그렇게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촬영 전에 이제 4명의 배우들 모아놓고 감독님의 대화법은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자꾸 이제 끌어안는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화법이어가지고 굉장히 수줍게 소년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촬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 촬영하면서도 또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조금 당황스럽게 아이디어를 내실 때도 있어요. 뭐 이거 장갑 하나 끼면 어때? 그러면서 웃으세요 그냥. 그럼 장난하시나? 그러다가 다시 와서 한번 끼고 해보자. 네. 끼고 한번 리허설을 했더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시는 게 좀 재밌었어요.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재밌고. 그런 어떤 대화법들을 함께 또 회의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분은 4분 중에서 어떤 분이셨나요? 이 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동건 배우님이었나요? 저는 이제 허진호 감독님하고 그 전작에서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 유일한 배우여서 네 분 그렇죠. 중에. 위험한 관계라는 작품 네네네. 함께 찍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감독님의 어떤 연출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고. 선배님으로서 좀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네네. 그 나머지 3분들은 처음에 좀 당황을 많이 하셨어요. 이번 촬영하면서. 이제 뭐 보통 영화 작업 현장이 이제 감독님이 이제 어떤 디렉션을 가지고 있고 디렉션을 배우에게 주면 배우가 이제 그것을 본인의 어떤 것들로 이렇게 해내는 그런 현장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허지로 감독님은 그 디렉션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우하고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서 연기를 한번 하고 또 그 첫 번째 테이크를 가지고서 또 그 다음 거를 빌드업해 나가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시니까 저는 이제 감독님 스타일을 아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을 안 하고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좀 나눠서 연기를 했었고요. 그런 점들이 이렇게 배우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어떤 걸 막 혼자 내가 이걸 해내지 않으면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질 않으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허진호 감독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배우에게 든든한 그 지원군 같은 그런 분이셔서 같이 작업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든든하고 배우 입장에서 놓이는 그런 연출을 하십니다. 네. 김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첫 작업을 허진호 감독님과 하시게 된 셈인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 장동건 배우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질문을 좀 준비하고 이미 모든 걸 많이 정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을 왔었는데 혹시 그런 면에서 처음에 허진호라는 어떤 감독의 스타일에 적응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 같은 것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뭐 전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좀 놀랬어요. 어. 첫 리딩 날부터 놀래가지고 보통 그런 날은 한번 쫙 읽고 이제 회식하고 헤어지는 게 보통인데 한 그 줄을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으냐 이렇게 다 토론을 하시고 그래갖고 처음 저도 뭐꽤 오래 연기 생활했는데 이런 경험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네. 끝내 적응하셨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감독님 워낙 선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연구하시고 이러는 거 보면은 까불지 말고 납작 엎드려서 나도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지나가 보니까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근데 가정도 굉장히
우리 내 배우랑 연기하는 거 즐거웠고요. 감독님도 너무 항상 힘든 가운데서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웃으시면서 일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화진호 감독님의 굉장히 조용한 치열함 같은 것들을 확인하셨던 어떤 그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허 감독님이 사실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연출의 방식을 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배우들에게서 많은 걸 또 얻겠다라는 어떤 의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의견들이나 그것들 충분히 반영해서 이 작품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함께 하시는 작업에서 배우들 때문에 또 만들어졌었던 이 영화 속의 어떤 빛나는 순간들 같은 건 어떤 거였나요, 감독님?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네 배우분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감독이 현장에 나갈 때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준비해온 어떤 장면들이 뭐가 재미가 없다거나 뭔가 이렇게 상투적이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힘든데, 항상 배우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떤 현장에서 바로 그 순간 그 공기에서 어떤 나오는 빛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우리 김희애 배우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영화 중에 보면은 거울을 보세요,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수염 배우. 수연 배우님과 화장실에서 네. 그 부분은 정말 현장에서 바로 그냥 어떤 현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네. 뭔가 어떻게 보면 그 씬 자체가 조금 평범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어떤 그런 장면 하나에 대한 그런 대사가 갑자기 이렇게 이 장면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실제로 이제 뭐 해외에서 많이 제가 영화제에 돌아다니면서 관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장면에서 막 박장대소를 하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 배우들이 어떤 그런 어떤 연기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아마 또 극장에서 곧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확인을 하시게 될 텐데, 수연 배우님은 그러면 사실은 김혜 배우님이 이 거울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미리 서로 그렇게 대사를 그렇게 치겠다 하는 그런, 아니면 애드리브로 그 상황 자체가 대본하고 좀 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왜 여장들이 화장실 갔을 때 좀 이렇게 막 힘들게 있다가 좀 방심하고 끊어질- 싶죠. 네, 그런 모습도 추가를 해주시고 해서 되게 리얼한 모습이다라고 생각도 했고, 거울 좀 보세요. 뭐 얼굴에 묻어서 거울 좀 보라는 것도 그 말도 그랬지만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그냥 예상은 못했는데 되게 리얼한 반응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얘기지만 배우들의 사소한 어떤 디테일들이 결국 그 이야기를 아주 꼼꼼하게 메워나가는 그런 영화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동생 부부가 막 농담처럼 얘기하는 되게 그 일관성이 있어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형인 이 재환은 결국 어떤 계속 선택들을 해 나가는데 그의 선택이 굉장히 일관성 있는 선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의외로 어느 순간 변모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 촬영 전에는 뭔가 변화가 심정에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다가 촬영하면서 아니다, 일관성이 있는 걸로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의 실리도 찾고 하면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결국 어떤 재환이라는 사람은 저는 변화가 있다고 해서 어떤 좋은 정의로운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일관성 있게
끝까지 자신의 실리도 찾아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다시 좀 바뀐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네. 반면 재규 그러니까 장동건 배우가 연기한 재규라는 인물은 사실은 드러나기에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사실 배우로서는 굉장히 이 어떤 설득을 제 스스로 안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를 굉장히 잘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재규의 변화의 포인트를 어디서부터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재규가 이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규가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태도와 입장의 변화가 컸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규는 어쨌든 남들의 시선에 굉장히 정의롭고 다정한 의사고 또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사 역할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직면했을 때 그동안 해오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주변이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이런 것들도 의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음속에 재규는 어떤 마지막에 선택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떤 명분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결국에는 본인의 어떤 그 본성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영화에도 보면은 사실 재규의 어떤 마음이 변하는 그 지점들을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미세하게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아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 결정적으로 이제 어떤 그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면서 어떤 본능적인 선택을 하는데 명분이 주어졌던 그래서 처음에 딜레마가 나중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 딜레마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니까 이게 무슨 얘긴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굉장히 이윤만을 추구하던 변호사 형과 굉장히 인자하고 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소아과 의사였었던 형제 그리고 그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시어머니 열심히 모시는 커리어 우먼 그리고 젊은 또 아름다운 또 와이프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아예 좀 다른 방식으로 선입견을 깨는 방식으로 선택들을 해나가는 그런 영화라서 아마 이분들의 그 어떤 변화의 포인트가 제가 좀 궁금해서 저 질문을 좀 드렸었던 거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김희애 배우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치매 걸린 어머니, 시어머니 극진히 모시고 또 동시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자기 일도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커리어 우먼인데 그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단순히 위선이라고만 생각하고 연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인물이 그 이후에 변화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이시게 되셨나요?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었을 때 그렇다면 그 전에 연경이 보여줬었던 모든 행동들은 사실 조금 위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녀의 극단적인 후반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우로서 또 이해하면서 연기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네.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또 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 뭐 앞과 뒤 모두 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인간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이 영화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많이 또 표현을 해 오셨고 또 이번에는 또 가장 또 험불한 모습으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객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연경이 좀 그전에 제가 뭐 대통령 네, 그러니까요. 도 맞고 근데 아주 평범하고 아주 귀여워요. 인간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보여줘서 저도 오랜만에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그 여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신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머리에 핀 하나 꽂았을 뿐인데 정말 연경이 바로 우리 옆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원제가 더 디너, 뭐 저녁 식사라는 그런 뜻이 영화의 원제였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됐어요. 보통이라는 표현은 영화 속에 나오는 뭐 노숙인의 평균 연령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흔히 평균 내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이 여기까지는 내려가면 안 돼 하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걸 보통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감독님이 이 영화 속에서 보통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넣으면서 생각하셨던 보통이란 건 어떤 의미셨어요? 그러니까요. 영화 촬영 끝나고 이제 처음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해외 선보이러 갈 때쯤에서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 해서 여러 제목들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의 가족이었는데, 후보가 어떤 게 있었나요? 특별한 가족. 자식이 웬수다. 자식이 웬수다. 자식이 왼수다. 부자식이 상팔자. 뭐 직설적이네요. 이런 것도 농담 삼아서 어, 제목이 나오긴 했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제목도 있었어요. 자식이 왼수다. 네, 네 감독님. 그 제목 괜찮은 것 같은데, 자식이 웬수. 그래서 보통의 가족. 근데 이제 보통의 가족이 좋았던 거는 이게 보통의 가족 얘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또 보통의 모습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에서 우리가 TV에서 어떤 사건 사고들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범죄나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저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보통의 가족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끔찍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 중에서도 보통의 모습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부분과 역설적인 반어적인 이런 느낌들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 뭐 이런 또 연상도 되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갈수록 굉장히 익숙해지고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연 씨가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되게 처음 보면 너무 우아하잖아요.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젊은 그런 여성인데, 되게 고급회가 나오고 되게 장인이 20년 동안 만든 시간장이 있는데 막 초장을 찾고, 거기다가 되게 뭐 내가 친모가 아니라서 이럴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부모들끼리 아이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부모들끼리만 얘기를 하냐는 되게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사실 가장 보통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캐릭터가 살짝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보면 누군가 봤었을 때 떠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였었는데, 이렇게 발을 닿게끔 만드는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과정은 감독님께 많이 의지했어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 여자는 뜬금없기도 하고 이 대화에 못 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본인의 신념이 아주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인물이라서, 연경을 볼 때도 내가 아직은 젊은 부모로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녀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럼 애들 생각은 어떨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찾아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그 회 먹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감독님이 항상 수줍게 아이디어를 그렇게 던지시거든요. 감독님이 내신 아이디어였었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초장은 분명히 또 감독님 의견이셨고, 근데 네. 그런 뭔가 되게 전곡을 찌르고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퀘션을 던짐과 동시에 또 되게 감독님 성격처럼 또 유머러스한 부분도 가미가 돼서 저는 그 캐릭터가 참 좋았어요. 아마 관객분들은 지수 캐릭터에 조금 더 대입을 하셔가지고 이 전체 상황을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셔도 재밌게 보는 또 이 영화의 뷰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는 처음에 우리가 느꼈었던 생각했던 한 인물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들을 좀 깨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약간 이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첫인상과 작업을 한 이후에 바뀌게 된 인상들이 조금 궁금해요. 허진호 감독님은 사실 이미 설경구 배우를 만났다면 이미 한 20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연들이 사실 이어졌어야 하는데 못 이어진 상태로 이번에 처음 영화 작업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했던 설경구라는 사람은 이랬는데 함께 작업을 해 나가고 한 편의 영화를 완성시키고 나니 이랬더라 하는 그런 변화의 지점이나 여전한 지점 같은 게 있으셨어요? 설경구 배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만난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네. 만나서 꼭 언제 처음 만나셨죠? 98년도에 만났습니다. 98년도요. 네. 98년도에 이제 우리 설경구 배우는 박하사탕 때문에 일본에 이제 홍보를 하러 와 있었고, 저는 아마 저도 8월의 크리스마스 끝나고 우연히 어떤 일본 그런 어떤 이자카야 선술집 같은 곳에서. 네. 그런 데서 둘이 우연히 만나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참 두 분 다 같이 그때는 정말- 말도 없으실 타이밍인데 무슨 얘기를 새벽까지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다 저희도 뭐 우리는 그때 일본말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못하지만 어쨌든 둘이서 그냥 막 어떤 이렇게 술도 시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좋을 수도 있구나.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친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배우를 알게 됐고 좋은 친구를 알게 된 느낌이라서 영화를 분명히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뭐 그동안에 설경구 배우가 해왔던 작품들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정말 좋은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보통의 가족들에서 이제 결국 그 아이들이 이렇게 폭행을 했던 노숙자가 죽게 되는 장면인데, 뭐 얘기해도 되나?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마 다 나와 있을걸요. 그래요? 네. 그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롱샷으로. 근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가지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설경구 배우가 그냥 거기 존재하고 있는 어떤 느낌들이 주는 그 장면의 힘이, 배우의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볼 때마다 좋아요, 그 장면은. 대사가 없이 그냥 아니 서 그것도 있는-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 거리 정도의 멀리 보이는 장면인데도 네. 그냥 이 재환이라는 인물의 어떤 상황과 고민과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리고 이 설경구 배우라는 배우의 아우라가 보이는 정말 되게 독특한 장면인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설경구 배우님 그 장면 찍으실 어떤-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뭐 애들 생각했죠. 감독님 보여주세요. 네, 그게 크레인 올려서 건물 밖에서 찍어서 어떻게 찍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본인은 네, 그냥 서 있으라고 그래서 갑자기 크레인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배우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이미 그 작품 속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 여러분들도 곧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은 계속 옆 사람한테로 릴레이로 이어지는 질문이었거든요. 설경구 배우님, 장동건 배우와 첫 작업, 그 전까지의 장동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연히 가졌던 생각, 그리고 함께 하면서 변화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장동건 씨는 특히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상이 이 발바닥이 땅에 붙어
묻혀 사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다고 하면 장동건 씨는 되게 판타지적인 역을 많이 했고 본인 자체가 좀 판타지적이에요. 그 많이들이 늘 장동건 씨에 비교하잖아요. 이게 장동건보다 장동건이 어쩌고. 근데 이번 촬영을 하면서 거의 초반이었고 쭉 꾸준히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 발바닥이 땅에 붙여도 저렇게 배역 캐릭터 이름이 재규인데 재규에 저렇게 닿는 게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장동건 발바닥이 땅에 딱 붙어서 일상 연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또 어떤 그늘 같은 거 캐릭터에 자기가 맞춰진 거죠. 그 재규의 어떤 그늘 같은 것도 이렇게 보이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 뭐 직접 장동건 씨한테도 했는데 네.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설경구 씨가 왕자님 같은 역할을 하시고 계시니까 네. 장동건 씨 이제 땅에 발을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하실 시간이 되셨나 봅니다. 장동건 배우님은 또 김희애 배우님과 또 이 영화 속에서는 부부로 또 함께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막연히 사실 좀 멀리서 보는 또 우리 김희애 배우님의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뭐 막연한 어떤 느낌 같은 것도 좀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함께 또 작업해 보시면서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뭐 김희애 선배님과 작품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부부 역할을 처음 해서 그 점이 이제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 32년 전 데뷔가 네. 그 김희애 선배님과 같이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방송사 공채 탤런트에 처음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그 같은 기수 학생들하고 그때는 이제 공채 탤런트들이 방송 이제 드라마 같은데 이제 보조 출연으로 이제 맞아요, 동원이 맞아요. 되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그 촬영 현장에 나갔던 드라마가 이제 그때 김희애 선배님 출연하셨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였었고 거기에 이제 논두렁을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주인공이 장면인데 후남이가요? 네. 그 옆에서 이제 저희 기수들이 그 논두렁 옆에 있는 지푸라기 나무들 그거를 이제 뒤에 몰래 이렇게 숨어가지고 네. 그 나무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니 그 얼굴을 그렇게 쓰다니. 네. 그때는 이제 얼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김혜 선배님을 이제 처음 뵀었고, 뭐 그 이후로는 같이 작업을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하면서 사실 그 부부 연기를 하는데 이제 뭐 영화의 첫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차 안에서의 어떤 씬 같은 것도 걱정을 많이 했던 씬이었는데 김혜 선배님이 굉장히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냥 그 리액션 하나로 굉장히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감이 많이 잡혔고 그런 어떤 미세한 부분이지만 제가 연기하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굉장히 비극적인 순간들도 많지만 두 부부는 굉장히 알콩달콩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되게 사랑스러운 부분을 굉장히 김희애 배우님이 많이 담당해 주셨어요. 본인 안에 있는 모든 사실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을 다 뽑아내서 함께 작업을 장동건 배우님이랑 하셨던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두 분이 정말 부부처럼 보이게끔 하는데 굉장히 일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다행이네요. 저는 좀 많이 걱정됐어요. 아까 설경구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동건 배우님이 땅에 닿아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랑 부부 역할을 하려니 좀 그랬지만 아까 또 얘기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냥 그 보통의 남편, 보통의 의사, 보통의 아버지 역할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장동건 씨의 새로운 연기와 새로운 모습이 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실 기대되고 좋습니다. 네. 사실 수연 배우님하고 또 작업이 처음이신 거였죠?
그렇죠. 예. 네, 네. 함께 또 작업하시면서 특히나 초반에는 약간의 후반부도 더 격렬하게 서로 반목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네. 많이 있기도 한데 함께 작업하시면서 어떤 배우로 느껴지셨나요? 뭐 사실 뭐 동생이지만 전혀 동생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친구 같아요. 굉장히 어른스럽고 또 되게 성격이 밝고 그래서 작업하면서 되게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저희 토론토에 갔을 때도 그 외국 분들도 저희 둘이 나오는 씬을 되게 한국 여자들만 저런 건가 하는데 외국 분들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느끼는 건. 그래서 저희 둘이 좀 그런 센시티브한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거 좀 재밌거든요. 그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셨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봐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곧 여러분들에게서 그 어떤 반응들이 올지가 이제 막 SNS나 이런 곳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수연 배우님, 사실 그 또래 배우들에게 이제 허진호 감독님은 사실 굉장한 약간 꿈의 감독님이지 않았을까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꿈의 감독님이었던 8월의 크리스마스라고만 또 생각했었던 이 감독님 가까이서 함께 작업하셨던. 전 정말 버킷리스트 1번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는 친구들한테 자랑도 정말 많이 하고 일단 감독님 뵈러 간다고 했을 때 네, 전 좋아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세요. 어제 레드카펫도 같이 짝꿍으로 걸어주시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드릴까요? 저렇게 잡아드릴까요? 라고 하실 만큼 너무 젠틀맨이시지만 또 현장에서는 정말 제 눈높이, 제 캐릭터에 맞춰서 대화를 그냥 수도 없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항상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네, 뭐 제목에 대해서도 제가 감독님 제목 뭐예요? 그러면 이걸로 할까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항상 대화를 같이 해주시는 그런 감독님이셨어요. 네. 사실 이 김희애 배우님과 설경구 배우님을 이 투샷이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문이란 작품에서는 물론 달만큼 먼 거리에서 서로 거의 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돌풍에서는 뭐 촬영 순서로 보자면 돌풍이 가장 최근이긴 하지만 돌풍에서는 이 국무총리 박동호와 경제부총리 정수진으로 그리고 보통의 가족에는 재수 씨와 아주버님으로 또 만나게 거리를 좀 좁혀 나갔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돌풍에 이어서 보통의 가족에도 각자 이제 신념과 욕망을 가진 사람이 서로의 붕괴와 타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약간 크로스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배우가 다른 작품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느끼셨는가 되게 궁금해요. 왜 이 배우와 또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설경구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돌풍은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책이 안 왔었으니까요. 김희애 씨의 강력 추천으로 제가 돌풍을 하게 돼서 처음으로 OTT 시리즈를 경험하게 돼서 촬영하면서 너무 감사했죠. 네, 제가 뭐 국무총리를 지나 대통령역까지 하고 그때 촬영 현장도 되게 좋았어서 진짜 김희애 씨한테 정말 감사해하면서 촬영했었습니다. 예. 네. 김희 배우님 왜 그렇게 강력 추천을 하시게 되셨나요? 그날 이제 보통의 가족 마지막 촬영 날인데 이렇게 약간 이제 카메라 세팅하고 이럴 때 좀 수다 떨 시간이 있어서 배우들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끝나면 뭐 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놀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 책상에 책 이렇게 쌓여 있지 않아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냥 좀 쉬려고요. 그러셔갖고 끝나고 저희 매니저하고 그 돌풍의 그 박동호 역할이 공석이었거든요. 그래서 설경구 씨 논대 뭐 대본 좀 드려보자 이래서 얘기가 시작됐고 설경구 씨는 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OTT라는 그런 거를 좀 그렇죠. 어떤지 좀 익숙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렇죠. 그랬는데 대본이 워낙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박동호 역할이 매력적이어서 작품이 좋아서 이제 하셨고 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좀 다른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돼서 좀
힘들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즐겁게 하셨다고 해서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두 분이 다음 작품에는 꼭 다정한 역할로 나오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감독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7일에 상영이 있고요. 이 작품이 10월 16일에 이제 국내 관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보통의 가족이 어떤 작품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가길 바라시는지 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기대와 응원을 담아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 또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객분들에게.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작품 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개봉이 다가오면은 이 마음을 단단히 이제 데뷔를 해야 되니까 항상 마음을 단단히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가족은 제가 이제까지 만든 작품들과는 좀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서스펜스 스릴러라는 어떤 그런 장르적인 어떤 평을 받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 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도 뭐 많이 재밌게 웃고 또 뒤에 가서는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영화를 보고 나서 한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질문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관객 생각을 수가 하고 많이 있고요. 들었으면 좋겠다. 기대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다양한 작품들 또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는 어떤, 그리고 또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도 작품도 많이 하고 네. 또 우리 좋은 배우들과 또 다시 또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보통의 가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극장에서 한 번씩 극장에서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설경구 배우님부터 이렇게 또 배우분들도 마지막 인사와 또 이 보통의 가족 요 포인트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 있으면 더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즐겁고요. 10월 16일 날 저희가 홍보할 때 항상 이렇게 단체로 입 모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10월 16일 극장에서 만나요, 뭐 이런 거 찍거든요. 네, 10월 16일 날 극장에서 만나요. 아유, 귀여움이 아주 상승하셨습니다 요즘에. 네, 장동건 배우님. 보통 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이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선입견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긴장감과 또 극적인 재미로 끝날 때까지 아마 지루함을 느끼시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영화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느껴지는 정체 모를 묵직한 어떤 감정을 조금 더 사유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영화 추천드리고요. 극장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 배우님.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의 영화가 많은 영화제 초청도 받았었고 그 외국 유명한 비평가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놀랬었고 그런 영화를 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고 굉장히 설레입니다. 큰 스크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소개시켜 드려서 너무 설레고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극장에서 저희 영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연 배우님. 네, 저는 이번 영화가 제 첫 한국 영화라서 더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한데 또 이렇게 이 선배님들과 작업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찍었어요.
감독님의 기존 영화들도 너무 좋지만 조금은 또 색다른 정말 감독님만의 어떤 여운을 남기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운을 남기는 영화 극장에서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독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가족 드라마로 생각하고 찍었는데 결국 서스펜스 스릴러로 받아들이시는 관객분들도 있고 누군가에겐 범죄물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어떤 다른 방식의 장르가 될 수 있는 충분히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꽤 많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16일에 극장에서도 꼭 만나보시고 또 이 영화제에서 허락이 된다면 또 이 부산에서 함께 또 이 영화 보통의 가족 만나서 관객분들하고 또 지부하는 시간들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 박수 주시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잠시 일어나셔가지고 관객분들을 등지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테이블 정리가 되면요. 네, 부산의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도 잠깐 함께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객석을 한번 보시고, 네, 앞에 조금 앞으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나가면 될까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카메라 감독님을 봐주시고, 네,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돌아서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약간 손도 한번 좀 흔들어 주실까요? 네. 네, 관객분들도 이제 사진 찍으실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보시기에 왼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왼쪽 관객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간으로 한번 보실게요. 중간을 같이 보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향해서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이제 뒤로 돌으셔서 관객분들을 등지고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서도 한번 하시고 조금 앉아서도 할게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분들 살짝 무릎 좀,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겠죠? 네. 네. 머리 위로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 좀 굳긴 하지만요. 남은 영화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